이게 정신병 쪽에서 이게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뇌와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 물질입니다. 상호 교신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기적인 신호와 더불어서 이렇게 호르몬으로서 이것이 작용을 해서 뇌를 작동하게 합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적인 신호, 또는 어떤 화학적인 호르몬 신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전적인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정도가 있고요. 시냅스를 통해서 인접한 신경세포의 전위를 높이거나 낮춘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의 시냅스 소포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자극이 이제 전달이 되면은 시냅스 전에 칼슘 이온 채널이 열립니다. 그래서 칼슘이 신경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어서 시냅스 소포체를 신경세포의 세포막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칼슘이 중요한 역할. 칼슘이 보면 신경 안정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포막으로 이동한 소포체가 축삭돌기 말단에서 세포의 유출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로 방출시킵니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해 시냅스의 세포의 투과성을 변화시킨다. 만약에 양이온 채널이 열려서 양이온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신경세포가 탈분국되어서 흥분성 신경을 전달한다. 그 다음에 음이온 채널이 열리면 신경세포가 관국되어 신경 전달이 억제된다. 그러니까 신경을 억제시키거나 흥분시켜주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각종 뭐 이렇게 식품 중에서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갖다가 부족했을 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지 않고 양이 적거나 부족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공장에다 원료를 주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 부족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 결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정신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동영상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세틸콜린은 혈관 확장제로서 작용하고 심장 박동 및 수축을 감소시켜 심혈관계와 많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위장관계에도 영향을 주고요. 소화기 연동운동과 위의 연동운동과 소화기의 수축폭을 증가시킵니다. 방광의 용량을 감소시키고 방뇨압을 증가시킨다. 비뇨기계에도 영향을 준다. 심장 조직에서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은 심박수를 낮춘다. 적절하게. 반대로 골격근에서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골격근을 작동하게 한다는 거죠. 아세틸콜린은 사과 먹을 때 많이 이게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먹을 때 약간 활발해집니다. 몸 전체가. 그래서 저는 치매한테는 뭐 노인 환자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사과를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도파민은 카테콜아민계의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뇌 일부 구조에서 발견되는 뉴런에서 생성되고 중추신경계 안에서 억제 작용을 합니다.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고 의욕과 행복, 기억, 인지, 뇌의 다양한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다.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면 의욕과 흥미를 느끼기 쉬워진다. 어떤 일을 달성했을 때 성취감 역시 도파민의 작용이다. 도파민은 마약을 먹었으면 분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재밌는 맛있는 음식, 재밌는 거, 운동 경기, 재밌는 게임, 재밌는 무엇을 했을 때 기분을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행복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 같은 것은 한꺼번에 막 양을 팍 나오게 해가지고 기분을 업되게 하는데 한 번도 좀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을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마약만이라 어떻게 이게 담배
각종 뭐 본드 흡입 이런 것들도 어떤 환각 증세를 나타내 기분을 좋게 하니까 그래. 기분 나쁘면 안 하겠죠. 그래서 너무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이 뇌의 정상적인 구조를 기능을 파괴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어떤 도파민을 많이 한꺼번에 분비를 해버리게 하거나 갑상선 항진증처럼 아예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는 것처럼 도파민도 안 나오게 하는 식으로 바이러스도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게 약간 뇌에 있어서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를 하게 되면 이게 정신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많아요. 바이러스와 정신병의 관계가 치매하고도 연결하거나 중풍 이렇게 뇌출혈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양분 부족이 비타민 C가 뇌하수에 가득히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뇌에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고 또 혈류하고도 관련이 있으며 이게 많은 영양을 이렇게 해독과도 관련돼 있어. 비타민 C나 비타민 B원, 비계통의 부족과 마그네슘 부족하면 정신병의 발행을 하게 됩니다. 뇌에서 정상적인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관련이 돼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카테콜아민계 전구체고 뇌 일부 구조에서 발견되는 뉴런에서 생성됩니다. 중추신경계 내에서 억제작용을 하고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인가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로서 의욕과 행복, 기억, 인지 이렇게 뇌의 다양한 기능과 연관이 있다.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의욕과 흥미가 느껴지게 되고 성취감도 생기게 됩니다. 도파민은 약간 그렇죠. 이렇게 해피한 것을 주나 보죠. 도파민은 매운 음식 먹을 때도 그런 거 나옵니다. 매운 음식 먹을 때나 코코아 같은 것들도 자극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재밌는 일, 음악 부르는 거 이런 것들도 도파민의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어떤 성취감, 어떤 수리했을 때 딱 자기가 완전 어떤 것을 수리를 저도 최근에 빗물 방수리를 했는데 성취감이 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건물에 빗물 누수를 제가 통 5군데인가 6군데를 하나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비 오는 데가 너무 많아서 2층이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보일러실에 비세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비세는 데가. 그래서 그 찾느라고 좀 애먹었는데 결국에는 다 찾아서 해결해서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할 때는 좀 그런데 재미도 흥미도 있고요.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면 의욕과 흥미를 느끼기 쉬워지고 어떤 일을 달성해서 성취감 역시 도파민의 작용이다. 도파민은 운동신경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킨다 작용한다. 근육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한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파킨슨병처럼 움직임이 둔해지고 불안정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조현병처럼 환각과 망상, 비정상적인 사고. 이 도파민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마약을 먹어서 유발이 되게 하면 조현병이 생긴다는 게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적절해야 되는데 조화 균형을 이루어서 뇌가 스스로 판단해 적절해야 되는데 약물이 항상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약이 문제가 되는 거죠. 조현병이 생긴다는 거죠. 조현병처럼 환각과 망상, 비정상적인 사고 뭐든지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데 갑상선 항진증 그러면 항진증에서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뭐든지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 과도하게 나오거나 과소하게 나오고 이게 바이러스 작용과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약물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킨슨 부족하면 도파민 부족하면 파킨슨병처럼 움직임이 둔해지고 불안정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조현병처럼 환각과 망상 비정상적인 사고가 생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교감신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으면 의식구조가 깨어나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무의식으로 딱 들어가서 우울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동에 있어서도 역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적절하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기계라는 게 우리 몸을 이제 기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컴퓨터처럼 정확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하거나 과소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마약이나 이게 바이러스 종류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노르에피네프린은 저혈당을
공포, 저혈당, 공포 추이에 대응하기 무슨 시질에 크로마핀 세포에는 티로신으로부터 합성되고, 그래서 중성 지질과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하고, 심박 출량과 혈압을 증가시킨다. 카테콜 아민계다. 카테콜 아민계 도파민도 전구체인데, 세로토닌 인도라민계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은 우울한 감정과 관련이 있다. 기분, 체온 조절, 고통, 인식, 수면 등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이제 식사량이 가공식품물, 비타민 C와 비타민 비계통, 비계통과 관련해서 또는 마그네슘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그런 식사를 계속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에서도 정신병 억제를 하지 못하고요. 정신이 평안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정이 증가하거나 정신병이 많이 발행하고 범죄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좀 이따 그걸 찾아서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뇌 정신병이 우리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또 우리의 생활 태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로토닌과 알면 국력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 먹고 비타민 C와 비타민 B계통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과도하게 그 구조를 파괴하는 마약류 안 먹고 도파민이 한꺼번에 나와버리고 고갈돼 버리면 어떡합니까요? 그래서 폭증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는 일체 해로운 거 안 먹습니다. 마약 같은 거 싫어하고 또 술을 싫어하고 도박도 싫어합니다. 네, 또 싫어하고 이렇게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제가 취미생활을 갖고 그쪽에 있어서 충분히 행복감, 성취감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재밌습니다. 네, 딱히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부분 쪽에 내가 이렇게 거하지 않을 때 비정상적인 부분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산과 생각과 정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정상적인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쪽으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마음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세로토닌은 신경전달 물질, 인도라민계의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 우울한 감정과 관련이 있다. 기분, 체온 조절, 고통 인식, 수면 등 영향을 주고 신경성 식욕부진, 이상식이와 탄수화물, 갈고증 같은 인간의 협식질환과 관련이 있다. 혈소판에서 혈청 속으로 방출이 되고 혈관을 수축을 시킨다. 지혈작용을 돕는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기도 한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식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보면 세로토닌 부족이었을 때 어떤 역할?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렇죠. 식욕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행복감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유발하기 쉽고 수많은 범죄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몰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 주목할 만한 것은 아세틸콜린과 도파민, 세로토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이런 신경 절단 물질이 작용을 해서 보상 시스템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신경 절단 물질은 여러 가지가 분비되어서 그럴 때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아주 간단한 움직임에서 복잡한 행동은 신경계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경계에 지장을 주는 것이 있다는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못 되거나 생산이 못 되거나 과도하거나 과소하거나 또는 쉽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약류로 인해서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지치료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어떤 영양분의 부족과 관련이 있고 혈류장애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정신병이 바이러스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서 인지치료 중심으로 움직여도 되지만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인체를 다뤄야 된다. 신체적으로 영양분 부족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또 이게 우리 정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대응을 해야 되는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잖아요. 저는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쪽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쪽으로 제시하면 안 됩니까? 꼭 그 방법이에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없고, 검증이 안 돼. 가설이죠. 하나의 가설의 기초에서 정신분석학을 다루고 가설의 기초에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학적인 접근 태도로서 정신병을 좀 더 다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물질, 신경 전달 물질. 뇌를 구성한 수많은 뉴런들은 다른 뉴런들과 소통하여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화학 물질을 뿜어가지고 화학적인 호르몬을 뿜어서 하고, 뉴런의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가 화학적인 호르몬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해서 움직인다고 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뉴런들에게서 분비되어서 뉴런들과의 시냅스 반응을 조절하고 신경 회로를 조절해서 행동을 조절한다. 이런 화학적인 자들은 신경 전달 물질로 불린다. 우리 행동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영양분 부족으로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잘 이렇게 생산이 안 되거나, 또는 너무 탈진 상태에 이르지 않고 우리들 정신도 너무 육체를 피곤하게 굴리면 그런 거죠. 뇌도 다운되죠. 심지어는 실신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완전히 다운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극도로 발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양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치료도 우리가 특별한 때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영양분 공급, 바이러스 치료, 운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 삶의 태도들, 인지 치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의 정신병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에서 분비가 되면 이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는 시냅스 후 뉴런에는 특이적 수용체가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하여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수용체가 이온 통로인 경우 흥분성 억제성으로 시냅스 후에 뉴런과 시냅스 활성화를 조절할 수 있다. 신기하게도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뉴런과 시냅스 활성화 조절은 우리의 행동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교감신경 활성화, 비정보교감신경 활성화, 이 부분이 뇌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신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될 때 몸이 아픈 사람은 운동 잘 못하죠. 위기 때도 대응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뇌가 우리 신체 반응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지나치게 이렇게 흥분되느냐, 아니면 지나치게 지금 과도하게 활성화되느냐, 비활성화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테이저는 또 있겠죠. 행동 조절 장애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유전자 돌연변, 이런 부분에서도 행동 조절 장애가 생긴다. 우리가 먹는 커피, 술 혹은 담배들도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할 효과를 가지는데, 저는 이런 건 담배나 술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커피 같은 거, 코코아 같은 거, 커피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신경 전달 물질과 영향이 있고, 그래서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 그다음에 코코아도 좋고, 좀 그거 코코아 먹는 데서 잘못되지 정신병 생긴다거나 신체에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란씨 파인애플 맛있는 음료, 그다음에 이렇게 사과 음료, 이게 이렇게 음료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거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콜라 같은 거, 펩시 콜라 먹기 탄산음료 먹기 기분 좀 좋죠. 기분 좋게 하는 음료, 식품을 먹어서 그걸 또 저도 이제 기분을 좋게 합니다. 과자 같은 것도 좀 맛있는 거 먹어서
맛있는 음식 먹어서 기분을 좋게 하거나 매운 거 먹어서 기분을 좀 좋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기분 좀 좋아지죠. 활성화되니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양무 지금 배터리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드레날 거기에 세로토닌을 세로토닌 활성식품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 원료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은 음식을 통해 보충해야 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연어, 우유, 달걀, 콩, 요구르트, 치즈, 바나나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결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트립토판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아세트콜린은 대표적인 건 사과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항상 우리 체내에 가득히 있도록 저장하도록 생산이 잘 되도록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인데 뇌에서는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로토닌 부족해지면 신경 전달이 잘 안 돼서 불안, 우울, 감정 장애로 이루어지고 범죄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청소년들의 어떤 난폭한 이런 것들과 과잉 그런 것들과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안정감을 주는 뇌에서 행복감,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폭식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체내 혈액순환율의 80% 소화관 내에 존재하고요. 또 식욕과 수면, 근육 수족과 많은 기분도 조절하고 기능을 관여합니다. 학습, 기억력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혈과 혈액 응고에도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트립토판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 이 트립토판은 두부, 콩요리, 치즈, 요구르트, 바나나 등에 많다.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체다 치즈 한 장 먹어 매일마다 먹을 수 있고 또 이틀마다 하나씩 먹어도 돼. 그다음에 달걀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치즈, 요구르트, 바나나 등에다 바나나도 뭐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저는 사과 같은 거 이렇게 권합니다. 아세틸콜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식품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신병 보조 치료로서 보조 식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B6이 세로토닌 생성에 관련하는데 비타민 B6은 닭고기, 돼지고기, 현미 등에 풍부하다. 그리고 단백질 좀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이렇게 좀 몸을 갖다가 회복해주는 데는 소고기가 좀 짱인 것 같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